그러면 더 흐리게 나오지. 됐어. 얘도 좀 맞춰야 돼. 됐어. 인사. 안녕하십니까. 주차 김밥입니다. 고막 궁디를 주차김밥. 설명 화면까지 선명하게 나오시는 방법을 찾아내가지고 오늘은 새로운 방법으로 촬영을 해봅니다. 점점 발전해 가는 거겠지.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임오굴란입니다. 들어봤나? 임오굴란? 아니요. 처음입니까? 네. 이거 아마 학교에서 곧 역사 시간에 배울 텐데, 지난번에 우리가 동학농민운동을 했었지. 그게 조선 말기였거든. 조금 더 앞의 역사인데, 이 조선이라는 사회가 1870년대부터 1900년대까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조선의 대혼란 시기였다. 이때가 이제 조선 말기였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동학농민운동은 1894년도였단 말이지. 자, 이거보다 10년 전쯤에 중요한 역사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오늘은 임오굴란에 대해서 한번 배워봅시다. 자, 여기 뭐라 써져 있지? 뭐라 돼 있지? 99년들의 날. 그치, 99년들이 난리를 한번 치는 사건이 있었어. 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러 갑니다. 고막 궁디를 주차김밥. 자, 1970년대는 일본이 조선에게 끊임없이 개항을 요구하고 있었어. 개항이. 개항은 뭐냐면 이게 열개자야. 이게 항구할 때 항자지. 그 항구를 연다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서로 무역하고, 우리가 니네한테 줄 수 있는 좋은 것도 주고, 니네가 우리한테 또 줄 수 있는 게 있으면 우리도 배우고, 이렇게 서로 교역을 하자는 건데, 조선은 이때까지 이 개항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었어. 조선이 지금까지 오롯이 외국과 이제 어떤 문물을 주고받고 교류하던 대표적인 나라는 중국? 그치, 중국이었거든.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에 고민이 되는가. 그 첫 번째는 개항에 찬성하는 파가 있었고, 두 번째는 개항 그거 너무 위험하다,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반대하는 세력이 또 있었다고. 근데 이 개항 반대 세력의 고종의 아버지 흥선대원군이 있었지. 흥선대원군이 대표적인 개항 반대파였지. 근데 결국 고민을 하던 조선은 1980년대쯤 돼서 선택을 합니다. 어느 쪽을 선택했을까? 50대 50이야. 반대. 찬성을 합니다. 자, 그래서 개항의 문을 열고 일본과 이제 교류를 하기 시작하는데, 일본이 과연 우리한테 좋은 이점을 베풀어 줬을까? 자기 유리한 대로 좀. 그렇지, 자기 유리한 데를 끌고 가는 게 많았겠지.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봅시다. 자, 가장 눈에 띄는 첫 번째 변화는 달을 별자야. 그리고 여기는 제주 기자고, 군. 그렇지, 군사군. 별기군이고. 그렇지. 별기군이라는 것을 1881년에 창설을 해. 기존에 있던 군대들과는 뭔가 다른 재주를 가지고 있는 군대지. 신식 군대라고 했다고. 근데 신식 군대는 굉장히 큰 혜택이 있어서, 첫 번째는 자, 일본식 근대화 훈련을 받았어. 근데 여전히 이때도 구식 군대도 존재했다고. 별기군이 생기고 나서 별기군이 구식 군대와 비교했을 때 월급을 더 적게 받았을까, 많이 받았을까? 많이? 훨씬 높았어. 지금으로 보면 이 별기군이라는 것은 특수부대처럼 그런 개념으로 만들었던 거야. 개화를 했잖아. 개화의 하나의 수단으로 얘를 이제 진행을 시켰다고. 어쨌든 별기군은 별기군대로 대우를 해주고, 구식군대도 우리나라 군인이니까 월급을 줘야 되지. 구식군대한테 월급을 안 줘. 그 구식군대가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불만이 생기겠지. 그러다가 드디어 월급을 준다고. 근데 그게 얼마 만에 주냐면, 얼마 동안 미뤘다가 월급을 줬을까? 한 6개월? 야, 그 정도만 해도 그래도 미칠 노릇인데 무려 13개월 만에 월급을 줍니다. 이 조선시대 때는 월급이 돈으로 주는 게 아니었어. 그 쌀. 그렇지. 이때는 쌀을 줬거든. 근데 이 쌀을 그냥 먹을 수 있는 쌀을 주면 되는데, 여기다가 모래. 그렇지, 모래 흙. 모래 섞어요. 그리고 겨라고 해서, 이 겨는 쌀하고 보리를 이렇게 알맹이를 빼내고 나면 남는 껍질 있지. 아니 이거 왜 섞어? 그걸 섞어줬다고. 근데 겨는 대부분 먹는 게 아니고 거름으로 쓰기 위해서 비료를 만들고 뭐 이런 용도 있거든. 월급도 안 그래도 13개월이나 밀려서 받았는데, 이런 거에 섞여오니까 이 구식군인들이 열 받아 안 받아? 맞지. 완전 뚜껑이 확 열리는 거지. 야, 우리 이대로 안 되겠다, 한따까리 하자. 그래서 난리를 치는 게 임오굴란이야. 자, 이거는 임오년에 군인들이 일으킨 난이란 얘기야. 고막 궁디를 주차김밥. 구식 군대가 난리를 치는 중심에 있었지만은 일부 시민들도 여기다 합세한다고. 근데 시민들도 뭔가 불만이 있으니까 이 난리에 같이 합세를 했을 거 아니야. 왜 불만이 있었냐면,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주로 가져가던 건 뭐였냐면, 쌀. 그렇지, 쌀을 계속 일본으로
얘들이 가져가는 거야. 그럼 쌀이 자꾸 우리나라는 줄어드니까 쌀 가격이 어떻게 돼? 아, 높아지지.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의 물가는 올라. 그렇지. 그러니까 살기가 힘들어지는 거야. 백성들 중에서도 이 개화에 막 반대했던 사람들이 있거든. 그 하지 말라니까 왜 그걸 해가지고 말이야. 별기구는 뭐하러 쓸데없이 만들어서 이 난리를 만드냐. 야, 우리도 같이 한타까리 하자. 군인들 플러스 백성들이 난리를 쳤다. 일단은 고위 관리들의 집을 쳐들어갑니다. 아, 또 다 때려부수고 그렇지. 그리고 궁궐도 쳐들어갑니다. 왕한테 불만이 있었겠지. 그리고 일본한테 불만이 많았잖아. 예. 그래서 일본 공사관을 또 쳐들어가서 다 때려 부십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 고종이 수습을 못 하겠는 거야. 그래서 이 고종이 누구한테 SOS를 취하냐면 흥선대원군을 다시 불러들여. 이 난리를 좀 수습해 주세요. 그러거든. 그 흥선대원군은 안 그래도 권력에서 쫓겨나고 나서 계속 권력으로 돌아오고 싶은 욕망이 있었는데 고종인 아들이 알아서 찾아와서 이 난리를 수습해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절호의 기회가 생긴 거지. 오케이, 내가 해주겠다. 별기군을 폐기시켜. 그리고 자, 이때 통리기무아문이라고 하는 개화를 시작하면서 새롭게 만들어낸 정부 조직이 있었거든. 군사도 얘들이 맡아보고 정치의 전반적인 것도 얘들이 맡아봤어. 그러니까 그 나라의 중대한 일은 이 기관에서 다 한 거지. 이 통리기무아문도 폐기시키고 전체적인 개화 정책들을 전부 다 올 스톱 시킨다고. 하지마, 옛날로 돌아간다. 자, 이때도 보면 고종이 왕인데 이모군란을 진압을 못 시키잖아. 조선 정부는 힘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렇지. 그다지 힘이 없는 상태였어. 고종의 아내가 누구냐면 명성 아, 황후 민씨라고 있었어. 아빠는 이제 너한테 판단을 맡길게. 이렇게 명성 황후라고 이제 호칭을 하면 굉장히 왕비에 대해서 높이 불러주는 거야. 민비라고 하는 어떤 역사학자들도 있어. 이렇게 낮춰 부르는 건데 이건 이제 네가 명성 황후가 역사에서 했던 일들을 한번 봐보고 아, 충분히 명성 황후라고 부를만 하다고 생각하면 명성 황후라고 호칭을 선택하고 에이, 나쁜 짓 많이 했네 라고 하면 이렇게 좀 낮춰서 민비라고 불러도 됩니다. 근데 어쨌든 아빠는 지금은 책에 있는 대로 명성 황후로 호칭을 할게. 자, 명성 황후가 고종의 아내였는데 상당히 정치적으로 활동을 많이 했어. 근데 그 활동이 뭐 좋았는지 나쁜지 모르겠지. 그렇지. 영향력이 셌지. 특히 명성 황후가 많이 했던 것은 외세를 조선으로 끌어들여서 왜? 또 다른 외세를 막는다. 뭐 이런 정책을 많이 썼거든. 외세가 그, 외부 세력.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도 이모군란이 났는데 흥선대원군도 이제 진압을 막 화끈하게 하지는 못했어. 명성황후가 급하니까 청에다가 또 SOS를 칩니다. 이때 우리나라 주변국의 가장 큰 국가 중에 하나가 청나라고 또 옆에는 일본이 있었지. 이 두 나라는 호시탐탐 조선에 대해서 손을 뻗치고 싶어 했단 말이야. 조선 정부에서 도와달라고 하니까 얘들은 좋아 안 좋아? 완전 나이스지. 그래서 이 청이 얼른 군대를 파견해버립니다. 오케이, 알았어. 우리가 이모군란 해결해줄게. 이러면서 청에서 군대를 우리나라로 화끈하게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그 이모군란 지금 난리 난 거? 그거를 해결해 준다고? 그렇지.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 청의 군대가 들어올 만한 실리적인 명분을 준 게 이 이모군란이라고 보면 돼. 청이 와가지고 흥선대원군을 한 방에 때려잡아 버립니다. 납치를 해버리지. 깔끔하게 이 일을 해결해버린다고. 고막 궁디를 주차김밥. 일본도 들어옵니다. 우리나라한테 또 뭘 요구를 해. 절대 공짜가 없어요. 일본은 뭘 요구하냐면 일본 공간을 우리나라 백성들이 이모군란데 습격해서 다 때려부셨지. 공간을 피해 입힌에 대한 배상을 해줘라. 이거 하고. 그리고 이 일본 공간에는 일본 관리가 파견되어 있을 거란 말이야.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고 또 맡겨놨더니 우리나라에서 일본 공간을 지켜주지 못했지. 야, 이거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공간을 지켜야 되네? 그러면 우리도 조선에다가 일본 뭐를 파견하겠다. 뭘 파견하겠어? 일본 군대? 그렇지. 맞아. 일본 군대를 파견하겠다 라고 요구를 한다고. 근데 조선에서는 지금 이 두 가지 요구를 안 들어줄 재간이 없는 거야. 이 두 가지 요건을 들어준 걸 제물포 협약이라 그래. 청나라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굉장히 큰 공을 세웠지. 우리나라가 힘이 없어서 제압하지 못했던 이모군을 얘들이 대신 해줬잖아. 그래서 얘들은 어떤 태도냐면 야, 앞으로 우리 말 좀 잘 들어라. 대신 우리가 니네 난리를 우리 군대로 대신 제압해줬으니 우리한테도 좀 좋은 거 하나 줘야지 라고 하면서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라는 것을 체결하자고 해서 또 조선이 체결을 해줬어. 이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 조선과 청이지. 상민은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라고. 저 수륙은 수는 물이지. 그 얘는 바다 얘기하는 거야. 얘는 육지, 땅 얘기하는 거지. 거기서 무역을 할 수 있게 허락을 해줘라 이렇게 된 거라고. 그러면은 조선과 청 사이에 상민들이 바다에서도 육지에서도 서로 무역을 좀 잘할 수 있게 우리한테 허가를 해줘라. 그러면서 얘들이 가져간 거는 무역권도 가져가고
그리고 바다에서는 물고기 잡아야 되잖아. 어업권도 가져갔어. 근데 이게 말이 좋아서 그냥 어업권을 가져간 거지, 우리나라 바다에서 중국 사람 들어와서 마음대로 물고기 좀 잡게 해줘라 이 얘기인 거야. 자, 여기서도 이미 조선은 일본한테서도 군대를 파견시켜주고 공간까지 피해 배상을 해주는 손해를 봤지. 여기서도 무역권과 어업권을 사실상 청한테 반 뺏긴 거랑 마찬가지인 거야. 고막 궁디를 주차김밥. 이모군란의 역사적 의의는, 자, 요 사진이 바로 별기군입니다. 지금 보면 이게 무슨 군인이 하겠지만 이때는 이게 최첨단 군인이었다고. 대박입니다. 총도 들고 있잖아. 이 이모군란의 가장 큰 교훈은 뭐냐면, 청과 일본군의 조선에 주둔할 수 있는 이걸 줬지. 항상 역사에 이게 중요하다 그랬지. 명분? 그렇지. 뭘 봤어? 그럼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청과 일본군의 조선 주둔 명분을 내준 것이 이모군란의 교훈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이모군란 이후에는 또 갑신정변이라는 정말 우리나라에게는 피해가 막심했던 사건이 하나 또 있었다고. 그 사건 이후에 또 더욱더 혼돈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조선의 역사가 있습니다. 자, 이모군란은 오늘은 여기까지.